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탤런트 김보성 씨가 지금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바로 요새 우리 사회가 의리 열풍에 휩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좀 촌스럽고 왠지 어둠의 자식들이 쓸 것 같은 이 단어. 지금 우리 사회에 왜 열풍을 몰고 온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의리의 열풍이 불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 물론 세월호 참사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불안한 단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마디로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평생을 몸바쳐온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그만둬야 하거나 아니면 얄팍한 일속 때문에 모든 신분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얄팍함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죠. 배신했다 돌아오고 또 배신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의리는 사회적으로 쓰기에는 사실 좀 모호한 단어. 우리가 사회적으로 찾기에는 좀 모호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리라는 단어 속에는 객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하루빨리 신뢰라는 단어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의리라는 단어 대신 신뢰라는 단어를 찾게 될지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하죠.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하면서 출발을 해보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일요일부터 오늘 발표한다. 맞습니다. 어제 오늘 발표할 것이다. 그랬죠. 아, 오늘도 발표할 것입니까? 바로 그 존재 총론이죠? 네. 예. 어제 돌아온 장고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예, 예. 오늘 헤드카피는요. 예. 가우디로 정해봤습니다. 가우디? 네, 전체 가우디가 이름. 뭐예요? 안토니오 가우디. 유명한 스페인의 건축가 이름인데요. 예. 바르셀로나의 구엘 공원, 파밀리아 대성당, 기가 막힌 작품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우디인 줄 알았더니 가우디. 네. 예. 이 가우디, 왜 카피가 가우디예요, 근데? 네. 1926년 오늘 날짜에 6월 10일에 파밀리아 성당 건축을 위해서 길을 가던 가우디가 전차에 치여서 숨을 거둔 날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남루하게 살았는데요. 예. 사고 현장의 행인들 누구도 가우디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가우디 평생의 역작인데요. 40여 년 이상 지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나서 3년이 지나서 설계가 완성됐고요. 아직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0년지 되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어디 이런 총리 없나 싶어서요.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당 하나, 짓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물론, 근데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산다고 다 남당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깨끗하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가우디 얘기 꺼내시는 게 이제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아, 맞습니다. 예. 이게 주말부터 말씀하신 대로 초읽기에 들어갔다던 총리 인선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예. 바로 그 검증 때문이다. 이런 전언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법조인에서 아니다, 정치인이다. 또는 유리성이 중요하다. 아니다. 개혁적인 실력이 중요하다. 예. 지역 안배하되니까 충청권이다. 굉장히 예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가던 기준들이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가능성으로 다 좁혀진 건데요. 예.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이제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총리를 찾는 게 그렇게도 어려운가 하는 이런 대목에서 예. 현실적으로 참 이게 힘들구나. 대통령이 또 다른 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깜짝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전언도 어제 나왔는데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항상 정도를 이럴 때일수록 걸어가야 됩니다. 이게 네. 깜짝 카드는 의외로 참 좋은데, 네. 이게 그만큼 리스크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또 다른 뉴스 뭐 있을까요? 네, 이 가우디 카피와 관련해서 뭐 뉴스들이 많습니다. 세월호 관련 국조투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관 보고 시기를 놓고 이제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여당은 6월에 하자, 빨리 하자. 또 야당은 7월 중후반으로 미루자. 네. 이거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야당이 빨리빨리, 여당이 그렇죠. 천천히 이런 예. 분위기였는데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이 논란의 이유가 오는 주말에 개막하는 브라질 월드컵이라고 합니다. 아니, 네. 스포츠하고 정치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7월에 하자니 여당은 전당대회도 있죠. 네. 730 재보선 때 세월호 심판론이 또 재현될 것 같죠. 또 이제 6월에 하자니 야당은 국정조사가 이제 월드컵 분위기에 묻힐 것 같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월드컵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와 정치, 이게 스포츠도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서 가우디의 예술 감각이 필요하구나 싶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떡하죠? 이 월드컵 끝나면 좀 이따 아시안 게임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 야당 힘들겠네. 네. 그리고 작년에 아주 시끄럽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유출 문제. 네, 맞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한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오면서 또 여야가 격돌하고 있지 정말 않습니까? 이 작년도 1년 전 상반기인데요. 네. 이 정말 저는 이게 비생산적인 정쟁이다. 네. 이 NLL 잘 지켜지고 있는데 네. 이걸 왜 다 벌써 전임 정부 때 이야기가 다시 나와서 시끄러운가 아주 좀 아니, 더군다나 짜증나는 그거- 사안이었거든요. 그걸 또 뭐 거기서 어디 있는 거죠? 그걸 까자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가기록원. 근데 이런 없었죠, 거. 결국은. 그거 없었잖아요. 네, 없었고. 그거 없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뭐가 있어야 돼. 또 까자고 그러는 사람 조용하고. 맞습니다. 예. 또 뭐 봉화 이지원에서 나왔다는 예. 뭐 이야기도 있고 참 그 덕분에 우리가 별거 다 알았어요. 그 예. 와중에 또 지금 어제 당권 도전한 김무성 의원은 찌라시에서 봤다. 뭐 여러 가지 지금 구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창피한 일이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정쟁이 있었는데요. 1년 전에 데자뷰가 다시 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검찰의 수사 발표가 어제 난 것인데요. 예. 결국은 뭐 야권에서 그때 고발했었어요. 예. 정문원 의원의 9명. 근데 다 무혐의가 됐고요. 정문원 의원만 나만 막내라서 그런가 점점점 이런 만평도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만 이제 약식 기소로 이제 정리되는 것으로 됐고 또 한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이 경우에는 이제 여권이 야권을 이제 고소고발한 사건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 당시에는 민주통합당 의원인데요. 예. 이종걸 의원 등 내부는 또 약식 기소 판결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권은 격분하고 있고요. 역시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또 공세가 시작이 됐네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전반은 신뢰가 참 부족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의리 얘기하는데 사실 의리는 이게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폭 사회도 의리가 있을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거지만 우리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건 신뢰인데 신뢰가 없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정난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 듭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그렇죠.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시민사회 일각 법조계 언론 다 이제 검찰 수사가 여권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봐주기, 야권에 대해서는 물타기,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근데 있는데요. 그것도요, 신뢰를 약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좀 편향된 시각일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야권의 자기중심적인 시각을 객관화시키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 진짜 이건 고쳐야 됩니다. 나는 절대 선이고 너는 절대 악이야. 서로 이렇게 그렇죠. 되면 안 돼요. 서로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아침부터 흥분이 말씀하신 되네. 대로 이 절충과 융합이 필요한 정치인데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가우디의 건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창의성이 포함된 조화가 아니냐. 균형이 없으면 건물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나라도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검찰 킬러는 유병헌 회장과 구원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예.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맞는 노래 있나요, 가우디? 네, 이게 빅토리고 원작의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 노틀담드 파리 안에 대성당들의 시대라는 이제 기막힌 노래가 있는데요. 도리에 돌이 쌓이고 예. 또 새천년이 오면 무너지리라. 상징적인 노래입니다. 굉장히 문화적이셔, 보면. 아, 나 이거 몰랐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e la sculpture ou de la rue tenteront de vous la transcrire pour les siècles à venir. Il est venu le temps des cathédrales.
après pierre, jour après jour, de siècle en siècle.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 지고도 이겼다는 평가를 받는 후보들이 아주 적지만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장에서 도전했던 김부겸 전 의원 40% 넘는 지지율을 계속 받아왔죠. 지난번 총선 때도요. 그래서 첫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는 이 지역주의를 깨려고 몸을 던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왜 축하드리는지 아세요? 어제 저희 프로에서 육사 지방선거 대박상을 우리 김부겸 전 의원께 드렸습니다. 이번 육사 지방선거에서 가장 대박 치신 정치인이다. 예, 이거 좋습니다. 이거 진짜. 예? 지지율 40% 넘으셨죠? 네네네. 근데 지난번 19대 총선에서도 40% 넘지 않으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죠?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비슷하게 나왔죠. 네. 이렇게 계속 40% 넘는 지지율을 받고 계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7, 8%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7, 8%가 지역주의인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우리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현재 그 여권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는데, 그 지지가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말하자면 꽉 찼다고 할까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경쟁이 없으니까 어떤 지역 발전도 어렵고 자꾸 도시가 위축된다라는 예. 그런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예체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네. 지난번 총선 때, 19대 총선 때하고 이번 지방선거, 비교해보면 차이점, 분위기가 좀 더 나아졌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때는 우선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때는 명함을 드리면 이제 명함 받는 것조차도 조금 꺼려 하셨어요. 그리고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은 이제 명함을 알고 나는 이런 정당 싫어한다면서 명함을 이렇게 제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분도 계시고 그랬는데, 예. 이제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또 뭐 길거리에서 누구나 저를 만나면 난 당신 지지한다. 이번엔 꼭 바꿔야 된다. 이런 의사표시를 할 만큼 어떤 그 야당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표현을 못 하시던가 그 분위기는 이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죄송하지만 야당을 좋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김부겸 후보를 좋아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저는 야당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를 의사표시를 이제 자연스럽게 하신다는 거. 그게 하나 달라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아무래도 낯설었잖아요. 좀 서먹서먹하고. 예.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분들이 주신 그 40%의 지지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도망을 못 갔잖아요. 예. 저 녀석 이제 도망 안 가고 정말 대구에서 뼈를 묻어가는 것보다 이제 그걸 조금 인정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번에도 또 나가시겠네요? 그럼 뭐 제가 다른 인터뷰에서 3세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한 번은 더 도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저한테 이렇게 40%씩 지지를 보내주는 대구 시민들한테 예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래도 그 정도 약속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제가 아까 야당을 지지하느냐, 우리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인데요. 전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김부겸 후보께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으로 도배를 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도배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오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등장을 했고 박근혜 마케팅이라는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대구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입문할 때부터 한 16년 동안 정말로 조건 없이 믿어줘서 대통령 당선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자부심이 있는데 그 지역의 어떤 발전을 꾀해야 될 지역의 어떤 행정수장이 그 박 대통령하고 협의해서 좀 말하자면 협력해서 지역을 발전시키지 않고 여기서 정당 대결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전 대구 시민들한테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이제 저는 그것보다는 적어도 여기 와 보니까 적어도 대구 시민들의 자부심의 근제는 대구 시민들이 산업화 시대에 박정희라는 지도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만드는 데 기획에 따르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자부심을 어디다가 자랑할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어디다가 드러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개인적으로 그분을 좋아하거나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치 지도자이고 또 역사이니까 드러내놓고 자부심은 드러내고 또 과는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필요하고 또 그랬을 때 이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또 민주화라든가 또 광주라든가 또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해의 통을 넓힐 필요가 있겠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화해를 이야기했던 건데 아마 이 바로 이제 교류 서로 화해라는 측면은 잘 보도가 안 되고 그냥 박 대통령 컨벤션 센터를 세우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하겠다는 것만 자꾸 부각이 되니까 예. 내가 마케팅이라고 오해를 받았는데요. 마케팅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편싸움, 지역별로 갈라지고 또 자신들의 가치별로 갈라진 패싸움은 일단은 이제 끝내야 된다. 그래서 화해와 상상만이 알겠습니다. 대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그러면 우리 김부겸 후보께서는 진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으시군요. 아유 그럼요. 예. 5번 대통령 좋아하고 그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로 간의 정오와 이 싸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확실합니다. 네. 그게 이제 당내 분위기하고 좀 많이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떤 당으로부터 또 우리 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오해와 심지어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차피 우리 정치가 이 상생의 궤도로 접어들지 않고는 이렇게 국민적인 에너지를 모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아까 김부겸 후보 본인께서 말씀하신 게 대구에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빼면은 정당 대결이 무의미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정당 대결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은 대구에서는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지 사정치 민주연합 근데 이 정당 이름 조금 줄여주면 참 좋을 텐데 이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때도 보면 정당 지지율이 이번에 한 23%니까요. 예. 평상시 저희들이 그거는 전국 평균이 23%죠. 아니 우리 대구에서도요? 정당 23%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한 10%대 초반 나왔으니까 예. 정당 지지율도 지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번에. 예.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걸 보고 또 세대별 투표 변수를 보면요. 20대, 30대, 40대에서는 확실히 이 지역주의라는 또 정당에 대한 호호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더 이상 이제 이 정치인들이 자꾸 부추기고 선거에 이용한 게 바로 이제 지역 감정, 지역주의잖아요. 예. 그래 이것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지금 우리 김부겸 전 의원의 행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를 비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권 도전 하실 거잖아요. 우선 자꾸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노 대통령은 알곡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꽉 차신 분이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고요. 또 그분은 또 문제가 생기면 절대로 피해가지 않는 그런 어떤 타지가 있는 분인데 저는 생긴 것도 그렇지만 좀 성격이 좀 물렁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피해가고 뭐 이래서 자꾸 직접 그분의 리더십하고 비교해주는 건 저한테 오히려 너무 과분한 이야기고요.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자꾸 이제 물어요. 너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시장 당선 시기여서 시장을 잘하고 대구 시민들이 평가가 좋으면 그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지만 아직 뭐 선거에 나서는 뽑아주시도 안 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냐. 제가 그렇게 우회했던 답변인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거두절미하고 대권 도전한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지역민들한테 더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게 급합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뿌리를 내리는 게 우선 제가 정치하는
제 밥값을 하는.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에서 한 번도 당선 안 됐죠, 뭐. 근데 이제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피해가지 않는 어떤 간단한 알고 본인은 그럼 막 피해 가시고 막 무서워서 숨고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죠. 아이, 무슨 겸손의 말씀을.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이 새정치 민주연합 쪽 후보들이 선전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3102님 보내주신 문자에서 대구에서는 김부겸 전 의원이 그리고 경남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되는 날이 오기를 지역주의 타파 이렇게 쓰셨는데 김경수 후보도 저는 경남에서 굉장히 선전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30% 조금 넘는 지지를 받았는데 네. 지역주의 없는 나라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역 감정이기 때문에 문제죠.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제일 네.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서로 뭐 지역별로 의견이 남는 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상적인 서로의 갈등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 호남의 서민과 영남의 서민들이 왜 으르렁거리고 싸워야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이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편 내 편만 내 편 남아 편만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정치를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거고요. 또 정치인들이 경쟁을 안 하잖아요. 맨날 그렇죠. 네. 요 감정만 적당히 부추기면 선거가 되니까. 네. 참 이탈리아하고 우리하고가 지역 감정이 제일 심한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아유 어쨌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eer.com에서 당신의 여행 테이블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B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투웰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레일 플래닛. 문의 1899-7181 일성건설 모델하우스 오픈 중.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감쟁이가 청춘에게 조금씩 오르다 보면 찾아올 거야. 네 이름으로 세상을 뒤덮을 그날이.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7342다. 예, 오늘도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축구 안 시작했죠? 네. 가나하고 하나요? 네, 8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8시부터요. 네. 우리 대표팀이 브라질로 이제 내일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 거기에 앞서서 마지막 평가전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8시부터 이제 한 20분 있으면 시작을 하겠네요. 예. 우리 대표팀이 가나와 평가전을 갔는데요. 지난번 국내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튀니지한테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고 0대1로 패했고 그 뒤에 미국에서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나전을 준비를 했는데요. 가나전에서는 지금 홍명보 감독이 세트피스를 점검을 공수에 걸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역습을 차단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겠다. 또 우리가 거꾸로 역습을 골을 넣는 걸 시도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가나가 아주 좋은 상대인데 가나가 지금 피파 랭킹 37입니다. 우리가 57이고요. 예. 우리보다 10위나 높고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가나가 출전을 합니다. 예. 독일, 미국, 포르투갈 이 죽음의 조에 속하는 G조에 속해 있고 우리가 만약에 16강에 간다고 하면은 16강에 맞붙을 수도 있는 상대인데요. 예. 지금 막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의 선발 멤버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박주영, 손흥민, 이청용, 구자철, 기성용, 한국영 이렇게 선발로 나서게 됐고요. 수비진에서는 홍정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곽태휘가 출전하는 게 좀 평소와 다른 포진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죽음의 조 말씀하셨는데 참 그 말도 섬뜩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죽음의 조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네.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죽음의 조는 상당히 주관적인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팀이 모두 다 강한 팀이 다 들어가도 죽음의 조고요. 우리 한국이 월드컵 수준에서는 약체에 속하기 때문에 월드컵의 약체에 속하는 우리는 어느 조에 들어가나 사실 죽음의 조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피파 랭킹으로 봐도 32개국 중에 31번째입니다. 아, 끝에서 두 번째네요. 예, 아, 그때가 그렇군요. 호주인데 우리가 호주보다 사실 강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안도에 안도에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벨기에 쪽에서 그래 한번 볼까 안도한지 이랬다 그러는데 오늘 그 벨기에 대표팀 코치 우리 경기 본다 그러죠? 네, 이제 경기 월드컵 막판이니까 월드컵을 앞두고 있으니까 평가전을 직접 코치들이 보는데 이 홍명보 감독이 참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번도 선수들 바꾸고 출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대팀은 다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평가전이니까 우리의 전력을 숨기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경기 막판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대패하거나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심적으로 갖게 되는 그런 타격도 상당히 크거든요. 네. 좀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선발 멤버를 다 뛰게 한다기보다는 교체를 좀 자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보여주지 말아야 될 세트피스의 공격 방법이나 아니면 옵사이드 트랩을 통해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거나 이런 거 좀 보여주지 않고 좀 숨길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아침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은 새벽 아니면 아침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집단적으로 응원하시는 분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아주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는 월드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작심 인터뷰인데요. 지난 18대 대선에서 어쨌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이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 받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야당 의원들이 이 여직원 김모 씨 집에 찾아가서, 김 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었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인데요. 어제 검찰이 당시 참여했던 야당 의원들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감금 행위를 적용해서 약식 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 처분받은 당사자 중에 한 분이죠.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마 받으셨어요? 예. 벌금 300만 원을 지금 약식 청구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는 변호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본인이 변호사로서 생각하실 때 내가 300만 원?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죠. 왜요? 저희가 사실 무슨 감금이라고 지금 제명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무슨 그 김모 요원을 감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불법 제가 그 당시에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는데요. 예. 부정선거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거기 그 상황 파악하러 간 겁니다. 예. 그리고 갔더니 뭐 안에서 문을 잠그고 스스로 잠그고 안 나오길래 예. 선관위 직원들하고 같이 나와라, 밖으로 나와라. 네.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 예. 문을 열어라. 이렇게 한 거지. 무슨 감금을 하고 못 나오게 하고 뭐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전혀 지금 슬픈 얘기 없는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게 약식 기소되신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약식 기소도 불복하고 항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식 재판 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정식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실 생각이세요? 아니 당연하죠. 네, 이거 당연하시다. 인정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들이 받으신 이 형량하고 그리고 여당 의원들 어제 예를 들면 정문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약식 네. 기소로 됐고 김무성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이 형평성은 맞다고 보십니까? 형평성이 많이 다르죠. 지금 그 일종의 이제 정문원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 사건에 대해 물타기를 한 겁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고요. 또 정문원 의원의 사건은 NLL 대화로 그 유출 NLL 포기 발언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했다는 그런 이제 비밀 대화로 유출 사건이고요. 대단히 그 사건은 정말 대선의 판을 뒤흔든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가 기밀을 다 누설한 이런 중대한 범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500만 원 벌금을 했고요. 예. 김무성 의원은 당시 그 대화록을 보고 읽었습니다. 한자도 안 틀리고 읽었는데요. 그것을 찌라시에서 봤다는 말을 그대로 예. 수용해가지고 무혐의 처리했고 저희는 부정선거를 했습니다. 김모 의원이 그 불법행위 했다는 거 다 인정이 됐고요. 예. 그것을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벌금 500만 원, 300만 원을 했고 이것은 정말 검찰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편파적인 결정을 하게 됐나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정말 실망스러운 결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법률가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면 물론 야당 의원 쪽은 전부 무죄라고 주장을 하실 거고,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실형이 선고됐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당 의원들은 정식 재판, 그러니까 약식 벌금으로 됐을 게 아니고, 정식 재판으로 됐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김무성 의원도 그 정식 재판 기소가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그 국가 원수 간의 대화록을 비밀을 정권을 잡기 위해서 공개하고 하는 거는 정말 국익을 팽개친 중대한 범죄이죠. 그런 문제에서는 좀 더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문병호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예요?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판단해서 예. 실형을 선고하든지 뭐 집행유예 하든지 해서 그 국회의원 신분까지도 그 상실될 수 있는 형을 선고한다고 보고요. 국회의원은 그러니까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국가 기밀을 더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임감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이 정권 잡기 위해서 중요한 국가 기밀을 누설하고 그것을 대선에 이용했다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일단 결정이 내렸으니까 그렇다면은 야당 차원에서는 이거 인정할 수 없다. 김무성 의원, 정문원 의원, 당신들 의원직 사퇴해라. 이런 주장을 하셔야겠네요, 앞으로.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죠. 예. 과거에 해왔는데,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대변인 논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의 그런 정치적인 편견에 가득찬 결정에 대해서 검찰이 제고하고 반성하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걸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병호 의원께서는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 지금 맡고 계시죠? 네네. 아유, 이번 선거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기고식을 떠나가지고 광주도 많이 내려가셨겠네요. 광주 3번 갔습니다. 3번 가셨어요? 예, 17번, 30번이라고 얘기한 거는 틀린 보도예요. 아유,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정말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우리 근데 참 광주 17번 내려가고 경기도 30번 갔다라는 거는 안철수 대표 측에서 나온 자료라고 봤는데. 그거는 이제
그 포인트를 20분 갔다는 거고요. 포인트를. 그날 가면 포인트가 이제 뭐예요? 요새하는 포인트. 이제 서울 같은 서초구에서 한번 요새하고 또 강남구에서 요새하고 이렇게 포인트를 20번 했다는 거고요. 가기는 3일 갔는데 예를 들자면은 3일에 갔는데 17군데를 돌아다녔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20군데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요. 네. 예. 왜 전북엔 한 번도 안 갔어요? 어디요? 전북이요. 전남 전북은 저희가 한 번도 갈 필요가 없었죠. 거기는 뭐. 근데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거기는 이제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아성이니까 그런 건데 그죠? 갈 필요가 네, 없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광주는 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이번에 전략공천으로 좀 이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갔는데요.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안철수 대표한테 선거 가서 일주일 가서 있어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제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광주를 많이 사실은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더 가려고 그랬는데. 예, 그 가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6월 4일날 선거했는데 그 전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계속 있으라는 얘기 있었지만은 저희가 일요일 오후에 갔다가 월요일 아침 일찍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나절밖에 있질 않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역시 이제 다른 지역 경기도 강원도, 충북, 대전 이런 데를 많이 다니기 위해서 그야말로 최소한의 시간을 그 광주에 투입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내에서 참 이런 건 참 안타까운데요. 오히려 정치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뭐 이렇게 실패했다고 지도부를 비판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상식이 어긋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그 선거 결과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7.3국 보선도 있고 또 우리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 신뢰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정말 또다시 어떤 대우를 정비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니탄 내탄 하면은 이게 안 되죠. 예. 안철수 대표는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많은 지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뭐 기대 수준에는 좀 못 미쳤지만 그렇지만은 사실 저희 당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는 뭐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분발하는 알겠습니다. 그런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 여쭤볼 게 안철수 대표는 왜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잘 안 합니까? 예, 조금 네, 그 개인 스타일인데요. 일반 정치인보다는 좀 이렇게 저희 일반 정치인들은 언론 노출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정상이죠. 안 대표님은 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돼야 되고 또 언론에 많이 이렇게 소통이 돼야만이 국민들하고도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언론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좀 그렇게 되면 우리 문 의원께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예. 저도 한번 그 인터뷰 한번 안철수 대표랑 하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못했어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요. 예. 지금 이제 아까 그 지도부에 대한 어떤 그 책임론이나 제기하고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지금 730 재보선이요. 이 730 재보선이 사실 지도부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지금, 사실상, 김한길 안철수도 공동대표가 앞으로 1년은 더 하실 수 있죠. 내년 3월까지가 임기입니다. 예. 1년 정도, 1년 예. 조금 덜 남았나요?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론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네네. 지금 당내의 반발을 잘 막아야지, 그때까지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독이고 계십니까? 글쎄, 이번 선거 결과는 뭐, 많은 의원들께서 뭐, 조금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선방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4년 전과 비교보면, 4년 전보다 성적이 더, 좋았지, 나쁜 건 아닙니다. 4년 전에는 사실 실제 서울도 못 이겼고요. 인천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을 이겼기 때문에, 큰 거를 승리를 했고요. 그리고 대전, 세종 이긴 게 상당히 저는 뭐 의미가 있는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뭐 그런 대로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730 보선에서 저희가 또, 성격을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떤 뭐 새로운 정치 또 새로운 인물로 좀 개혁적인 인물로 승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개혁적인 인물. 어쨌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성공적이어서 당내에서는 사실 두 공동대표 체제를 재신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신임 문제까지 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당내 의원들이나 당내 당원들께서 지금 뭐 지도부에 대해서 뭐 상당히 뭐 이번 선거에 잘 돌파를 하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기대에 부응을 해야만이 또 지도부가 또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선거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게, 이 통진당과의 관계를 좀 깨끗이 정리를 못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제가 뭐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근데 문재인 의원은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문 의원님 개인 입장을 밝히신 거고요. 저희 지도부로서는 그 통진당과는 일체 연대할 수 없다. 그래서 경남에서 그 연대하려는 걸 지도부에서 중지시키고 하지 않도록 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는 지도부도 뭐 그 국면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먹튀 방지법도 찬성하시겠네요.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철수 공동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사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볼이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로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당신을 맛보리 맥콜.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예, 신유리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8시 10분 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